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로 활동했던 브리아 사바랭이 남긴 말인데요. 타지에서 홀로 지내며 너무 바깥 음식에 의존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파리의 정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더듬이입니다. 자, 이번 주는 그 DJ 그련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자리에 모셨는데, 자,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우선 저는 정말 이름처럼 더듬으시는데요. 더듬으시네요. 말 그대로. 아, 이래서 더듬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우선 그래서 더듬이죠. 저랑 아는 동생 한 명이랑 더듬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유튜브인지 소개해 주시죠. 소개 좀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더듬이가 어떤 유튜브냐면요. 네네. 저희가 보자르 학생이에요, 둘 다. 그래서 아. 보자르에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 작업을. 그렇죠. 네네. 그거 외에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음악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커버 작업이라던가.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드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커버를 만드는 과정을 그럼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나요? 만드는 결과물만 이렇게 리뷰하는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만든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니요. 네, 그거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3초 이상 길어지면 방송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네. 3초 이상은 마가 뜨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DJ장님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날이 되게 추웠다가 풀렸어요. 맞아요. 이제 좀 봄 같아요. 네. 그래서 코트를 입고 다니는데 조금 덥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이제 저는 원래 안에다가 얇은 패딩 하나 입고 겉에다가 코트나 더 두꺼운 걸 하나 입는데 그쵸, 그렇게 그쵸. 입으니까 좀 추운 게 아니라 더워지더라고요. 네, 열도 네, 좀 네. 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꾸민 코너도 약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날 때 뭘 먹고 살았는지 겨울나기 음식을 주제로 일종의 빌런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음. 그동안의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우리 함께 해봐요, 더듬이님. 네. 네. 하소연 같은 특별 코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모처럼이 아니라 처음 모신 거죠. 그렇죠? 특별 게스트인 더듬이님을 자리에 모시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더듬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아까 인사 때 유튜브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 게스트인데 말을 너무 못해서 너무 그렇네요. 괜찮아요. 네. 한번 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는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자르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뭐 학교 다니면서 약간 지루할 때나 약간 작업이 안 될 때, 그래서 약간 프랑스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약간 힘들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네.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기분 전환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같은 학원에 있던 동생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네. 이제 또 둘 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음악을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취지로 우선 하게 되었고, 뭐 저희가 하는 컨텐츠는 되게 다양해요. 우선 음악 작업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 작업 마지막 뭐 작업이 나오면 그걸 소개해드리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프랑스 생활이라던가 뭐 프랑스 생활에서
궁금했던 점이라던가 그런 음. 것도 짧게 영상으로 하고 있고 아직 2회밖에 안 됐어요. 네네. 계속 할 예정이고 찍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커버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뭐 소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나요? 아니면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뭐 보여준다든지.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인데요. 네. 아, 네. 아, 되게 준비해 오셨나봐요. 그 흥미로운 점 말씀해 흥미로운 주세요. 점인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도 아예 생각이 없이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 하면서 한번 보자. 이게 음. 꼭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보다도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음. 프랑스 삶에서 조금 활력소를 유한히 갈 찾고자. 그러려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 네. 한번 해보고 질러보고 이제 어. 느낌 오는 걸로 가자 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작업이 뭐 그림이나 드로잉으로 나왔을 때 그걸 네. 앨범 자켓으로 해도 되겠다. 네. 그리고 그때 2화에서 말했던 거는 말씀드렸던 건 그림을 쫙 모아서 아트북처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뭐 그 옆에 가사를 넣어서 약간 뭐라 그러죠? 시집처럼? 작은 시집처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완성 중에 있는데 그걸 다 해서 저희가 작업한 그 가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재밌겠다. 아, 직접 만든 거를 네, 해당 그게 선물이 아티스트한테. 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작업한 거를 인스타에 그 그림들을 다 올렸어요. 드로잉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 같은 그러면 데서 지금까지 작업한, 그러니까 커버 작업을 했던 그 음악가는 어떤 아티스트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네네. 네, 어떻게 재밌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어떤 아티스트가 있죠?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좋은 노래 막 보내잖아요, 서로에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어떻게 제가 듣고서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같이 하는 더듬이 네. 친구에게 보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 노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을 가진 박원 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둘이 너무 슬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그 노래 그래 그럼 그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처음 곡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각 화마다 그러면 그 아티스트가 바뀌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이고 뭐 이렇게 아티스트 막 내역이라던가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진 건 없고 아직 회차가 그렇게 많이 쌓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듬이님께서는 그럼 프랑스 유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온 지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2년 반 정도? 2014년에 오신 건가요? 2015년? 지금 2017년이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2014년 말에 온 것 같은데? 뭐 저랑 얼추 비슷하게 오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14년 여름에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알자스에. 알자스가 그 추운 곳에. 그 파리 더 춥더라고요, 이번에 왔는데. 그렇군요. 네. 추워요. 원래는 춥죠, 알자스가. 그러면 알자스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음식 같은 걸 맞아요. 이번에 드시나요? 또 음식 주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알자스에서는 유명한 게 슈코트라고. 원래 독일에서 온 음식이죠? 네, 그래서 알자스 지방이 예전 독일이었다면서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음식 많이 먹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 음식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자취 생활 한지 그 전에도 혹시 자취 생활 하신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네. 그럼 자취 경력이 그럼 꽤 되시네요. 네, 저는 한 18살 때부터 혼자 한 것 같은데? 그럼 자취할 때 내가 주로 자주 해먹는 음식 이런 게 있나요? 즐겨 먹는. 자주 해먹는 음식? 간장 계란밥? 고추장밥. 글쎄요, 자주 해먹는 음식 글쎄 여러 가지를 해먹긴 하는데 그럼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글쎄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을 안 나고 프랑스에서 해먹었던 거? 네, 그런 거라도.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둘 다 말씀해 주세요. 둘 다? 네. 저희는 다 좋아합니다. 네. 우선 이것도 더듬이 친구와 그 팀 친구와 같이 해 먹었던 건데 그 친구네 집에 이제 녹화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먹을까 하다가 돼지고기로 만든 포엘레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약간
좋은 고기가 아니고 정말 막 돼지 냄새 엄청 많이 나는 고기에 카레 같은 향신료 엄청 많이 넣고 맵진 않고 좀 짭짤하고 네. 불고기 같은 아, 프랑스식 불고기. 프랑스식 불고기 느낌인가요? 근데 향이 좀 많이 나요. 돼지 냄새가. 그렇겠다. 응. 제일 싼 부위, 제일 응,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정한 육류 많이 하시네. 뭐 욕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걸 먹고 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집에다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나?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이걸로 뭘 해보자. 근데 뭔가 김치찌개에 넣으면 거기가 양념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고기가 그렇죠. 쫙 올라올 것 같은 거그 양념이. 네. 그래가지고 어떤 걸 넣을까 하고서 냉장고를 넣었는데 여기 꼬니숑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 피클 같은 프랑스 피클. 네. 그게 있어서 요걸 넣으면 약간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게 약간 신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치찌개에 그 김치의 맛을 보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썰어가지고 네. 그 고기를 싹 볶아요 우선. 네. 고기를 먼저 볶고. 고기를 먼저 볶고 그다음 마늘 싹 넣어가지고 마늘 향 싹 이렇게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국물 살 넣어가면서 네. 국물을 넣을 때 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소스들을 넣나요? 아니면 이게 중요한 이게 참 포인트군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그 꺼니숑이라고 하는 거에는 물에 잰 거예요. 오이지처럼. 그쵸. 그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그 넣는 짠물을 넣는 거예요. 아, 신물. 신물. 맞아요. 셔요. 신물. 그래서 그걸 싹 넣고 네. 끓이면서 그다음 오이도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잡내가 많이 날아가겠는데. 그렇죠. 싹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있으면 살짝 넣으면 더 좋고. 네. 그래가지고 먹으면 세봉인가요? 세봉? 세봉세봉. 토봉? 토봉. 네. 그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술안주로 제격이더라고요. 술안주로. 기승전 술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도 스펙타클한데요. 네. 이것도 술안주인가요? 요거는 약간 보신용. 보신용. 유학생들에게도 좋을 수 있어요. 기가 좀 허할 때 먹으면 좋은 거. 그래서 슈퍼에 갔는데 이제 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 네. 거기 갔는데 생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어떤 걸 사볼까 해서 아무거나 샀어요. 그냥 큰 거. 큰 거. 아무거나 좀 긴 거. 음. 그래서 그걸 사와가지고 이름은 봤죠. 이름 찾아보니까 숭어라고 하더라고요. 숭어.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머리 탁 치고 그다음에 싹싹싹 이렇게 토막 내서 토막 내서. 그다음에 넣고 물 넣고 물 무 밑에 막 깔고 물을 먼저 깔고 오. 그 다음에 숭어 넣고 숭어 넣고 물 넣고 그럼 또 뭐 넣었죠? 파 넣고 양파 뭐 이런 거 나오네요. 파를 우선 그건 그 약간 숭어 조림 같은 느낌인데? 숭어 맑은탕. 맑은탕. 그래가지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많이 끓여야 돼요. 뚜껑을 싹 덮어가지고 네. 쫙 올라오게 그 뽀얀 물이. 그런 다음에 탁 뚜껑을 열었는데 비릿비릿한 거야 냄새가. 네. 그래서 이거 생선 비린내. 네. 이걸 어떡하지? 와인을 하고서 넣으셨나요? 있었는데 아니죠. 소주? 뭘 넣었을까? 소주는 아니요. 없지. 보드카? 아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나리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넣으면 좋을까 했는데 파슬리. 파슬리. 그래서 파슬리를 싹 넣었더니 생각도 안 했다. 파슬리 향이 되게 역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넣으면. 그렇죠. 네, 많이 안 넣죠. 근데 좀 그걸 조금만 넣어도 파슬리 향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도전해봤죠. 네. 딱 했는데 그 비린 향이 싹 나가요. 탁 잡아주고 국물 음. 맛이 굉장히 감칠맛 나지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어. 네. 그래서 진짜 뼈가 후두둑 다 떨어질 정도로 먹으면 폭 끓였구나. 정말 보신 요리네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두부도 넣었었나? 두부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겨울 보양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사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릇 탁 넣어가지고 음흠. 먹었는데 그게 민물 고기이기도 하고 바다에서도 산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고기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매기 매운탕 먹으면 그 흙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민물고기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향이 싹 나지만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싹.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요. 진정한 고기 마니아다. 도드미님의 요리 얘기를 들으면 싹쓱색 이런 자, 그래서 뭔가 약간 느낌이 있어. 추임새가 있어요. 네, 추임새가. 너무 맛있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났는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거는 제가 18살 때부터 산 이유가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데 네. 프랑스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사신 네네네. 거예요?
중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알게 된 친구는 아니지만 네. 뭐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중국 친구가 한번 해준 요리예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새우 요리였거든요. 네. 근데 우선 준비물은 새우와 배추와 소금 이거 3개. 3개만. 그럼 프라이팬에다 놓고 아니 요리? 그러면 냄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냄비 좀 큰 거. 네. 거기에다 새우를 싹 깔아요. 네. 한번 씻어. 또 삭갈아요? 싹. 한번 씻어야 싹 돼. 깔아주고 근데 씻어야 되는데 새우가 프랑스에서 파는 거는 생새우도 팔지만 한번 한번 찐 거 팔잖아요. 응. 그게 약간 짭짤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약간 그게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금을 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짭짤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싹 씻고 그다음에 냄비에 샥 깔고 그다음에 배추를 덤벙덤벙 자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크게 작지 않게. 네. 그다음에 큼직큼직하게. 위에다가 싹싹싹싹 이렇게 올려요. 네. 촥 올려. 네. 그다음에 물은 조금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배추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물을 조금 넣고 네. 그다음 설탕 티스푼. 설탕? 응. 설탕 티스푼 하나 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 싹 넣고 냄비 뚜껑 딱 닫고 작은 불로 큰 불 하면 타니까. 그래서 물을 넣는 이유. 약불로. 응. 물 넣는 이유도 새우가 타지 않게. 아, 예. 이것도 약간 보신 음식 느낌이다. 그 정도로 싹 넣고 하면 물이 자작하게 생겨요. 네. 그것도 술안주로 끝. 듣고 보니 술안주네. 근데 한번 해먹고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중국 요리인가요? 중국 요리. 여기서도 쉽게 해먹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게 재료에 비해서 맛이 장난 아니 진짜. 와. 이 말 들으니까 집에 가서 당장 해먹고 싶네요. 이거는 손님 접대용으로도 되게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싸하고, 맛도 바로 나오고 좋은 음식인데? 추천합니다. 이 요리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밤샐 거예요, 이러다가.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가 겨울나기 음식으로 몇 가지 프랑스 요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어서 봉꾸왕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꾸왕. 자, 이어서 앞서 이제 특별 게스트 더드미님과 겨울나기 음식, 본인이 겨울날 때 뭘 먹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대중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어떤 걸 찾아봤는지 우리 DJ 이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게요. 파리의 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이장입니다. 이번 주제가 겨울나기 음식이었던 만큼 네. 프랑스에서 먹는 겨울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여러분도 많이 먹어봤어요. 핫글레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그 기계가 있으면은 그게 핫글레트뿐만 아니라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소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어떤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트에 가면 다 팔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생햄, 잠봉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뭐 저기 핫글레트 치즈 그리고 또 감자를 감자. 삶아가지고 이렇게 맞아. 보통 주로 먹죠. 근데 이제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브로콜리. 예, 양파, 뭐 양파. 브로콜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구워서 같이 먹기도 하죠. 이제 핫글레트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아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핫글레트에서 나는 냄새 비슷한 게 이제 스위스의 퐁듀잖아요. 퐁듀. 맞아요, 네. 맞아요. 퐁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많이 안 먹어봤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저도 한국에서 맞아, 오히려 한국에서 여기 와서는 핫글레트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프랑스에서는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디저트를 초콜릿 퐁듀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약간 뭐 딸기를 약간 초콜릿 찍어 먹는 정도? 맞아요. 그런 정도 같은데 음. 퐁듀는 네. 익숙진 않죠, 여기서는. 네. 그리고 이제 핫글레트랑 조금 비슷한 음식인데 사실 제가 많이 해 먹었던 음식이기도 해요. 어떤 이제 거죠? 그 프랑스 그라탕 같은 건데 딱띠 플렛이라고 하는 아, 거예요. 네네네. 혹시 아시나요? 알죠, 많이 먹었죠. 네, 그것도 감자와 라후동 그리고 흐블롱성이라는 사부아 지방, 그러니까 알프스 지방에 있는 치즈를 베이스로 한 것인데요. 이제 그것은 사실 오븐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알프스가 산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춥다 보니까 그 버터랑 그다음에 치즈로 하는 기반으로 한
이 음식을 먹어야 또 이 추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오븐이 있거나 전자레인지가 있으면은 딱띠 플랫 이 요리를 해보는 걸 이 봄이 오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더드니님께서 알자스에서 오셨으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슈크루트 네. 그리고 플람키시라는 혹시 요리를 아시나요? 네네네. 어떤 요리인지 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슈크루트는 한국으로 말해서 약간 양배추로 만든 백김치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절인 김치죠. 네. 그래서 양배추가 우선 제일 많고 그 네. 요리에 그리고 소세지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삼겹살 부분을 굵직하게 썰어서 아, 뭉탱이로 이렇게.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랑 감자랑 음, 이렇게 해서 한 접시 크게 나오는 거. 네, 그건데 우선 슈크루트 자체가 한국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짠 음식점이 아니면은 정말 그쵸. 김치 같거든. 김치 대용 맞아요. 먹을 수 있는. 약간 사실- 새콤하니. 그렇죠. 사실 그거를 이제 키트로 해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살 맞아요. 수가 팩으로 있어요. 많이 파니까. 맞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국 맛을 낸다고 거기다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넣어서 저도 그랬어요. 김치찌개처럼. 그렇구나. 맞아, 김치찌개 다들 맛이 해봤구나. 나요. 맞아요. 네, 은근히 부대찌개 같은 맛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플랑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마트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알자스식 피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도우가 좀 얇고 그리고 위에 라우동이랑 그다음에 약간 크렘 프레쉬 같은 건가요? 네, 크림 네, 그런 같은 거 거 올라왔죠. 들어가고 그리고 되게 맛있는 집은 또 네. 양파를 살 볶아서 네. 살 볶으면 이렇게 음. 까멜리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갈색으로 변하죠. 그렇게 달달하게 그래서 음. 그거를 밑에 토핑으로 깔고 라우동 위에 넣고 그다음에 또 크림 넣고 너무 맛있고 몬스테라 치즈인가? 이름이 잘 몬스터 치즈. 그거가 알자스 지방의 치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향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진하긴 해요. 네. 근데 그걸 넣은 게 알자스에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네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더 같아요. 깊은 품이랄까? 역시 알자스 지역이 먹을 게 역시. 많네요. 그리고 치즈가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치즈가 맞아요. 진짜 많이 쓰이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때도 그런 거를 팔아요. 바게트 빵 위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팔거든요. 치즈 올려서 살짝 녹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방금 말했던 거. 플레밍 피쉬. 맛있겠다.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제 또 알자스 말고도 이제 남부 피레네 쪽에서 많이 먹는 거죠. 까술레라고. 네, 맞아요. 네, DJ 자르당님이 잘 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툴루즈 잠깐 있었었죠. 그래서 네. 거기는 시내 어느 브라스리를 가든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 닭가술레는 다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추운 동네는 아닌데 일단은 까술레가 유명한 게 뭐 일단 스페인이랑 접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겨울 하면 까술레가 좀 생각이 많이 저 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까술레가 좀 그 약간 자작한 국물에 거기에 이제 소세지랑 보통은 이제 그 흰 콩. 콩을 이렇게 많이 같이 들어가죠. 조리는데 요즘은 흰 콩도 먹는데 사람들이 렌틸 콩을 대신 넣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럼 되게 고소한 맛이 더 나요. 네. 몸에도 더 좋고. 그래서 약간 이제 슈크루트에서 음, 그 뭐지? 저기 양배추? 양배추가 콩으로 대신한 그렇죠. 듯한 좀 재료가 느낌을 바뀐 거죠. 받기도 하죠. 나 주재료가. 같아요. 음. 그 마트에서 통조림 안에다가. 그쵸, 맞아요. 통조림 안에 네. 그 주로 많이 팔죠. 저도 지금 통조림 하나 있습니다 집에. 오. 네. 그래서 먹고 싶으면은 이 겨울에 이제 하나씩 그냥 캔으로 따가지고 바로 부어서 끓여 먹으면 끓여 되니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통조림이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진짜 다양하게 있죠. 음. 우리나라보다 더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훨씬. 생선 통조림도 다양하고. 그렇죠. 또 생선 통조림을 하니까 이제 또 이제 바로 그 툴루즈 옆에 지방에 있는 이제 부이아베스 그 아 마르세유, 네, 니스. 막세유 쪽에 부이아베스 거기 좋죠. 마르세유. 생선 스프. 생선 스프. 사실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겨울 음식처럼. 그쵸. 안 매운 매운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약간 색깔은 국물이 주황색이어가지고 소스가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은 진짜 매운탕 같이 생겼는데 전혀 맵지 않거든요. 네. 사실 좀 비슷한 게 또 이제 포토포라고 해가지고. 아 포토포. 네, 프랑스 하면 많이 떠올리는 음식이기도 하죠. 이제 마트에서 이제 야채 같은 거를 좀 모아서 파는 키트가 있는데 이제 야채랑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싹 끓이면 쓱 끓이면 네
뭐 야채 스프, 고기 스프라고 해야 되나? 뭐 베이스는 스튜, 스튜 그냥 네. 물 넣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사실 뭐 프랑스 음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먹는 또 쌀국수가 있죠. 쌀국수. 네. 그렇죠. 겨울에 또 쌀국수, 프랑스가 특히 막강하죠. 네, 겨울에 쌀국수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쌀국수는 프랑스죠. 아 그럼요. 쌀국수 하면 프랑스죠. 그렇죠. 특히 네. 13구죠. 13구. 아니죠. 스트라스부르죠. 스트라스부르인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되게 많. 거기에 진짜 유명한 쌀국수 집이 하나 있죠. 사실 이제 뭐 이제 겨울 음식 하면은 프랑스 음식 하면은 사실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다 하나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보통 이제 치즈, 스프, 버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음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봄이 오기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좀, 네, 찾아 드셔보시고. 아 참고로 베프 부르기뇽도 있습니다. 아, 베프 부르기뇨. 네. 음. 약간 와인 장조림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것도. 그런 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찾아보는 것도 네. 한국 맛이 그리울 때 겨울에 또 국물 있는 거 생각날 때 여기도 국물이 뭐 우리나라 음식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작하게 나온 스프나 아니면 스튜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또 안 그래도 오늘 또 음식 관련한 영화는 우리 멀리 있는 네, DJ 그련님이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네마테크. 네.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이번 시네마테크는 사실 저희가 좀 따로 녹음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2명의 DJ만 진행을 했죠. 현재 또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녹음을 해서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로 했었던 영화는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이 줄리의 줄리에라고 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요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연출은 노라 에프론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노라 에프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헤이가 셀리를 만났을 때 혹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만든 이 각본가이자 또 프로듀서이자 연출가가 바로 이 노라 에프론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라 에프론 감독의 2012년작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영화 속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는 메릴 스트립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가 주연을 맡았죠. 에이미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 컨택트라고 하는 작품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던 연기파 배우이기도 하고요.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면 변론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가 이 메릴 스트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여배우는 사실 영화 속에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 전설 프렌치 셰프라고 불리는 줄리아 차일드라고 하는 인물이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요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르꼬르동 블루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에피소드부터 해서 실제로 그녀가 프렌치 요리들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보고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이 줄리의 이야기, 줄리아의 이야기가 된다면 에이미 아담스가 맡았던 줄리의 이야기는 이 줄리아 차일드를 좋아하는 한 잡지 기자가 이 그녀의 책과 그리고 방송을 보고 나서 그녀처럼 프렌치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요리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점 요리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또 이 요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자들을 직접 게재를 하게 되면서 진정한 요리 작가가 되는 그러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리아라고 하는 인물과 줄리라고 하는 인물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러한 두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이 교차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지켜보는 그런 또 재미로도 영화를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과거의 파리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 줄리아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움이라는 걸 굉장히 또 많이 겪기도 하는데, 그런 외로움을 요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달래는 그런 또 모습을 이 줄리의 시선으로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좀 정보를 찾다 보니까 여러 블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줄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 묘사하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 먹방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줄리아 차일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또 줄리아 차일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요리, 특히나 프렌치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식당이 실제 여러분께서 또 파리에 계시면 또 가깝게 가보실 수 있는 식당인데요. 바로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라꾸론느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라꾸는 프랑스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이곳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14세기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이 여인숙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직접 이곳에서 내전의 점심 타임 때 식사를 해본 적도 있고요. 굉장히 또 맛도 좋고 또 디저트도 굉장히 또 맛있고 또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또 앤틱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 줄리아 차일드가 영감을 받은 식당에 대해서 잠시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 또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시게 되면 이곳을 한번 또 방문해 보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를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루앙 자체는 사실 여행하기 굉장히 또 좋기도 하죠. 바로 클로드 모네가 좋아했던 그런 또 풍경, 특히나 이 성당의 연작 작품이 그려진 곳이 또 루앙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잔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화형을 당했었던 또 잔다르크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루앙이라고 하는 도시니까요. 어쨌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반가운 곳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르꼬르동 룰루뿐만 아니라 뭐 마레지고에 대한 풍경도 영화 속에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줄리라고 하는 인물은 프랑스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퀸즈에서 미국에 있는 퀸즈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자신의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리를 하고 또 요리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영화 자체가 조금 느슨하기도 하고, 특히나 또 미국 로맨틱 코미디 장르들은 어떻게 보면 중반부가 저는 굉장히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항상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저는 뭔가 좀 뭐랄까, 요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리를 직접 이렇게 맛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눈여기도 하고, 또 이 요리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두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줄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요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물론 프렌치 요리가 맛있기도 하고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죠. 임신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편인 폴 차일드가 이 줄리아 차일드를 굉장히 위로도 해주는데, 그녀가 좋아하는 이 요리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쁜 부부상의 모습을 또 영화 속에서 또 볼 수가 있다면, 역시 또 좀 비슷한 면에서 이 줄리라고 하는 인물을 역시 또 줄리의 남편 에릭이 굉장히 또 잘 도와주면서 그녀가 현대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많죠. 일반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뭐 직장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런 외로움이라는 것을 달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리를 통한 그러한 블로그
활동이었는데 그러한 블로그 활동이 굉장히 또 지지해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또 현대 예쁜 부부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는 영화가 이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반가운 프랑스 요리들이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뭐 부르기뇽이라든지 뭐 라따뚜이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코코방이라고 하는 요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또 쉬운 요리들도 등장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었던 프랑스 요리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또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도 또 뭔가 미각과 시각 이런 것들을 동시에 또 채우면서 이 두 배우의 그런 예쁜 연기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는 영화가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또 소개를 드렸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또 다른 영화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또 개봉을 하고 있는 영화들을 통해서 이 파리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른 한국에서 지금 개봉된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 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언제나 짧은 쪽지라도 좋으니까 많은 질문과 사연 남겨주시고요. 자, 언제나 유튜브로 항상 동영상에 여러분들 라디오죠? 네, 라디오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일 게스트인 더드위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파리 오시자마자 여기 불려와가지고 많이 당혹스러웠을 텐데 또 재밌네요. 또 유튜브랑은 또 다르네요. 당황해하는 모습 보니까 또 새로워요. 사석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죽고 싶었네요. 그니까요. 그러면 더듬이 영상은 어떻게 찾아보면 되나요? 아하! 저희가 우선 유튜브에다가 네. 저희 이름이 더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는 그 영어 있잖아요. 네, 더, 반사인가요? 그걸 치시면 되고 드미는 불어로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 그래서 더듬이 뭐 한국어로 말 못하는 더듬이 그것도 되고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프랑스 유학생활 이렇게 치면 바로 저희가 나오고요. 좋아요. 더듬이라고 치셔도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유튜브, 인스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파리 정원, 네, 그리고 더듬이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본디 화이팅! 파리 정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